자, 37번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매일 상담 왕따의 문제입니다. 이 학생은 풍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같은 풍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옆 학교 남학생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 이후로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했던 사례랑 약간 유사한데 약간 내용이 다르죠.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같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책임감 없다는 비난만 듣고 그만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풍물 활동이 좋아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축제 준비 중이라서 동아리 친구들과 연습을 하기 위해 계속 만나야 하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위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왕따 경험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친구들과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편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옆 학교 남학생들도 점점 자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따돌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돌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메일 상담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메일링 상담에서 이 왕따 또는 따돌림의 문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앞에서 약간 유사하게 나왔었죠. 짝을 지었을 때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세요? 네, 그거와 유사한 패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도 자신을 포기한 상태라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지금은 휴학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의 호소 문제와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호소 문제가 있는데 사례의 주된 호소 문제는 친구들과의 관계상 문제라고 했었죠. 네, 따돌림이라고 하는 관계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앞에 있었던 풍물 활동의 동아리입니다.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소 문제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상 문제, 즉 따돌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 사례의 곳곳에서 내담자의 잘못된 생각, 즉 비합리적 신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책임감 없다는 비난만 듣고 그만둘 수도 없는 입장. 동아리 친구들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위기에 많이 불편한 것. 부모님도 자신을 포기한 상태라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없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바로 이 사례의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례에서는 인지행동 상담, 즉 우리가 인지적, 정서적 상담이라고 하는 RBT나 CT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의 사례에서 제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면접고사실 앞에 유인물에서 찾아본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여기죠. 같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책임감 없다는 비난만 듣고 그만둘 수 없는 입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내려오면 이거는 지금 생각이고 사실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죠. 풍물활동이 좋아서 그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둘 수 없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기죠. 동아리 친구들과 연습을 하기 위해 계속 만나야 하는데 여기죠.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에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청소년 내담자, 즉 여자 청소년 내담자의 생각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나와요. 넘기시면은 여기죠. 부모님도 자신을 포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이 대목이 또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대개 우리 사례에서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에서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으로요. 자, 호소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37번. 만약 이 사례 학생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상담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이 나왔으니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지는 인지재구조와 인지재구성을 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휴학보다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쭉 연결선상에서 생각해 주세요. 호소 문제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의 문제, 즉 따돌림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하는 방법은 바로 인지행동 상담 이론을 적용해서 REBT나 CT의 치료 기법을 사용해서 인지적 기법, 행동적 기법, 정서적 기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37번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세스, 어떤 스텝에 의해서 쭉 진행해 나가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3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화상담, 성상담입니다. 남학생이 자위행위에 중독이 되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위행위에 중독이 되어 이제는 성인용품까지 사용하게 되었고 벗어나고 싶지만 조절이 되지 않고 부모님께서 알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화상담하고 있는 순간에도 야한 애니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례에 대한 1번입니다. 사례 문제의 원인을 상담 이론에 비추어서 설명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유행동이 바로 문제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이 바로 중독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행동주의라고 배우셨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중독 증상이 보이는 자위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사례에서 적용할 만한 심리검사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상담 이론에 비추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주 초점은 뭐냐면 중독 증상이 있는 자위 행동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동적 기법을 써서 줄여나갈 수 있는,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의 사례에서 적용할 만한 심리검사는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중독심리검사 또는 성중독심리검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 도구가 있죠. 촉도가 있습니다. 중독심리검사, 인터넷 중독심리검사도 있고 알코올 중독심리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성중독심리검사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이 내용도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담 이론에 응용을 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판단하고, 지금 이거는 중독 증상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이